22일부터 24일까지 그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그때 예. 보니까 이번에 브릭스에서 국제 결제 시스템을 한번 바꿔버리겠다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는 그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해서 미국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움직였는데 그거를 싹둑 잘라버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 우리 거 만들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브릭스로 확대된 거죠. 러시아 쪽에서는 뭐 어차피 지금 스위프트를 네, 할 수 없게 축출당한 거니까요. 근데 축출당한 뭐 거죠.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이고 돈의 중심이 미국이고 네, 미국이 지금 국제 결제 그러니까 모든 무역 거래나 무슨 금융 거래를 미국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뭐 절대적으로 지금 그렇죠. 예, 특히 미국 그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게 은행 간 통신 결제 네네. 우리도 스위프트 협회라는 쓰지 건데요.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도 외국에 다 뭐 쓰죠. 돈 뭐 몇백 불 보낼 때서 스위프트 그러니까 씁니다. 우리 어디 네. 해외 여행 갈 때 이게 예, 협조하는 맞아요. 그거 다 써, 그거 써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서 미국이 러시아 는 안 돼 하고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네. 그 러시아로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기 자국 화폐나 음. 루블이나 특히 중국 위안화를 많이 쓴다고 네. 해요. 위안을 많이 위안화는 쓰는데 하드 커런시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루블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해서 네. 그 다 모든 결제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네네.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네. 스위프트와 다른 이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브릭스, 네. 인도 뭐 거기는 브릭스 그저 브라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 새로운 말하자면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 시스템, 결제를 네네. 만들겠다는 예. 건데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때까지는 굉장히 막연하게 아니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네네. 실효성이나 내지는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가라고 네. 했는데 최근에 그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보도들을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빠른 시간 굉장히 내에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기사에도 나오듯이 그걸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걸 서방도 같이 하고 있는 그 국제결제은행이 있어요. 스위스 본부에 있는 BIS라고 하는 예. 국제결제은행이 지난 2020년에 G20 경제회의에서 네. 중국 쪽이 주장해가지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실험적으로 N브릿지라고 하는 아, 엠브리지.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스위프트 말고 네. 미국이 주도하는 거 말고 국제적으로 범용적인 어떤 국제결제 시스템을 시험을 해본 모양인데요. 네네. 해보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 걸리는 것도 몇 초 만에 딱 몇 초 만에 돼버려요. 사실 그 오래 걸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번 보내면. 네. 비용도 거의 제로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걸 그 소프트웨어나 코드 문제를 그 개발하는데 그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그걸 주도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그 중국도 다 알고 있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러시아 못지않게 그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라고 할까? 네. 스위프트 체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 러시아가 이번에 그 카잔 그 브릭스 회의에서 그 문제를 집중 논의해가지고 할 새로운 대체, 그러니까 브릭스 브릿지를 만들 경우에 네네. 브릭스 브릿지를 만들 경우에 중국이 지금 그렇게 쌓은 BIS 그 실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쌓은 그 네. 노하우를 차용하면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물론 네. 뭐 이게 시스템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도 높아졌고 뭐, 예.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이 저렇게 강대한 그 힘을 권력을 갖게 된 것이 경제 권력뿐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권력을 갖게 된 것이 돈 문제고 달러 패권이죠. 뭐. 그렇죠. 예, 그 돈 막강한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결제 시스템이고. 그거 결정적으로 금이 갈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거 뭐 그렇지만은 다른 시스템이 뭐 개발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우리도 뭐 두 개를 물론이죠.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걸 이용할 수 물론이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저렇게 돈을 막 찍어내고 했는데도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우리 경제 상태가 좋은 그건 말하자면 거의 유일한 기축통화로서의 기축통화로서의 힘이죠. 갖게- 그럼요. 그렇죠. 지금 미국 망하면 다 망하니까 지금 인플레를 그렇죠. 수출해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미국 인플레의 일부를 지금 떠안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게 바로 달러의 위력인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옛날에 1970년대 오일 네, 지역군하고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협의해가지고 모든 거래를 달러로 해라. 대신에 너희들 안보는 우리가 지켜줄게 해가지고 네. 그 협약이 이제 돼가지고 중동 특히 사우디를 지켜주는 대신에 모든 석유 대금 거래를 달러로 하자고 해서 키신저 때 만든 게 바로 지금 달러 패권이고 그 체제인데 그 달러에다가 그다음에 스위프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만일 흔들리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패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유명이죠.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공격이 쇠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일에
그 브릭스 쪽에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같은 그 대국들이 뭉쳐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곤란한 생길 수 상황이죠. 있죠. 이게 참 좀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네. 원래 그 미국이 가장 좀 뭔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1929년 대공황 상태거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피트로달러 개념으로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 토이 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예. 이거 가만 안 둡니다. 이게 전형적인 게 그렇죠. 이제 이라크거든요. 예, 이라크 맞습니다. 후세인을 사실은 침공을 했던 이유가 뭐 당시에 뭐 이런 그 대량살상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핑계였고 당시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 유로로 결제 화폐를 바꾸라고 했고 사실 일부 예. 바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미국은 뭐 유엔이고 뭐고 그냥 뽑지 않고 바로 군사적 개입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인데 이 시스템 변환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간접적인 도전이거든요. 예. 뭐라고 또 미국도 얘기하기가 뭐합니다. 뭐 결제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강한 게 금융 시스템이 강하다 보니까 너희들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가 시스템 다 갖고 있어. 근데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끊어지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시스템을 한번 개발을 해서 이게 브릭스로 확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경 문제도 그래요. 사실 환경 문제도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유럽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환경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도 석탄도 아주 강한 화석 연료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강한 나라인데 네. 유럽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약해지고 미국만한 그런 충분한 석유가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런 거 쓰지 말고 뭐 우리가 sustainable development 하자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이게 시스템 변환 자체는 굉장히 미국이 뭐라고 군사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그 굉장히 뭐 좋은 시스템 뭐 또 만들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못하죠. 못하죠. 예를 들면 예. 예전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제거도 그런 배경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더 명확하게는 그때 보도됐던 걸 보면은 리비아의 가다피가 제거된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아시아가 제국주의 침략할 때 그 아시아가 동서남북 이렇게 독일권, 프랑스권, 영국권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네, 네 개로 예. 그러니까 이제 가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쪽인데 프랑스 쪽이 그 가다피가 제거된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가 그 식민지들 옛 식민지들 형식적으로 독립을 시켰지만 사실은 프랑이라고 하는 프랑크는 완전히 딱 묶고 두고 있는데 프랑크폰이 예. 근데 그렇죠. 이 가다피가 범아시아 그 전체가 쓸 수 있는 독립된 어떤 통화 네, 통화. 화폐를 창출해 가지고 네. 그걸 아프리카 통화로 쓰자는 걸 실제로 추진했고 상당히 구체화됐대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다피가 제거된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 그것 때문에요. 때문에 제거됐다는 설이 아주 유력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거 하고 나올 거죠.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시스템에 가 있었는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네. 겪으면서 중국이 생각한 게 아무리 인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봐야 그때 당시 그냥 한 번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외환 보유고 달러 외환 보유고의 가치가 한 번에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때 생각한 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체제 속에서 그냥 일종의 그 뭐 미국의 뭐 총알바지 역할밖에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온 건데 이번에 사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큰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끊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예 끊으니까 그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거 만들자라고 지금 어떤 궁여지책 속에 이게 그렇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 시스템이 만약에 기술적으로 더 좋다면은 그렇죠. 뭐 저도 돈 100불 어디 누구한테 보낼 때 그렇죠. 뭐 이게 저도 보내면 며칠 걸리고 그래요. 근데 모든 얼마나 사물에는 불편합니까? 예. 사물과 일에는 양면이 있어서 있죠. 이쪽을 치면 저쪽이 커져버리고 네네. 이거 오히려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네. 상대방의 대항 수단을 더 대항수안을 준 거예요, 그냥. 오히려 주는 거죠. 오히려 사실 상대방으로서 그렇게 할 네.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전체의 그 대외적 어떤 이해를 보면 우크라이나 쪽은 비교적 작은 거. 그 결제 시스템은 전체죠. 그렇죠. 근데 결제 시스템이 바뀌면 금융의 어떤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기사에도 그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달러 패권 내지는 미국의 정치 안보적 패권이 경제적 패권이 그 브레튼 우드 회의에서 시작됐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표현을 보면은 이게 그러나 브레튼 우드는 아니다. 그 얘기는 좀 말하자면은
카잔에서 그 문제를 결제를 했지만 지금 당장 무슨 그걸 대체할 정도의 큰 그 결제 시스템이 당장 등장하는 건 아니고 지금 러시아나 러시아처럼 서방에 직접 제재를 받고 있거나 혹은 제재를 받아가지고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예. 우선 거기서 당장 벗어나는데 필요한 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근데 이용할 거다 그게.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은 포션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지금 100을 꽉 채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매일같이 이런 상태가 돼야지 미국 경제가 겨우겨우 돌아가는 이 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건데 그중에 1만 빠져도요 미국은 흔들립니다. 그럼요. 지금 미국이 제일 이제 결국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피트로 달러, 저 석유 결제 시스템이 달러라는 것이 미국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까 말씀 정확히 잘 지적하셨을 때 사물에는 양면이 있어서 이 만약에 결제 시스템이 바뀌면 그 달러가 어디 가겠습니까? 친정인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극단적인 인프라가 생기고 그걸 공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마치 이 애크로밧처럼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 국제 경제 시스템을 유지 운영하는 중심의 미국인데 거기서 1%만 균열이 나도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위 달러 갖고 장난치는 놈들 이거 미국이 가만 안 놔두는 건데 이거 시스템을 변환한다는 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저질러 놓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참 이거 근데 이럴 미국도 수도 뭐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답답해졌어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알면서도 일이죠.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아니 저기 시스템 만들었다고 전쟁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전쟁해도 뭐 미국이 성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그 더더욱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결제 시스템 만들었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석유 결제 화폐를 바꿔 모를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강력한 그 시스템의 힘이 1%씩 균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이 대응 방식이 두 가지 방향이래요. 네네. 한 방향은 뭐냐면은 그 미국도 따라서 그 미국도 그 효율성을 네. 그 BIS 그 M 브릿지라고 하는 프로젝트 실험에서 나온 그 효과 네. 며칠 걸리는 걸 몇 초 만에 하고 그다음에 거래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그걸 미국 지금 스위프트도 그런 쪽으로 개량하는 방법이 네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해하는 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개발됐다고 하면 두 개를 다 써도 뭐 우리가 뭐 무슨 반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좋은 시스템, 기계 뭐 컴퓨터, 그렇죠. 예, 뭐 누가 IBM 시스템이 있고 애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운영 체제가 다르지만 뭐 쓴다고 뭐 서로 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묘한 위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구축해 놓은 이제까지 예전에는 우리가 제3세계였지만 지금 묘하게도 한국은 거의 제1세계 됐죠. 제1세계로 뛰어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의 구성원 중에 상당수는 미국 체제가 편하고 미국 체제에 기대는 걸 좋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내부도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1세계가 누리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 1세계는 그렇다면 미일 동맹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 사고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제3세계 처지라고 한다면은 미일 동맹 체제나 혹은 미국, 일본에 대해서 그 전선이 분명하고 우리가 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1세계가 돼버렸어요. 네네. 미국, 일본과 한미일 동맹 얘기하게 되고 아시아파 나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1세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세계에서 미국이 구축한 모든 가치나 그런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게 집착하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네. 그 에디슨 이거는요 돈은요 정치나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종교도 물론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돈은 무서운 게 그렇지만요. 뭐냐면요 네. 이게 무서운 게 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반미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 반미 바람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무슨 진보 정치 세력 시민 세력 나온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나왔어요. 금융권에서 예. 달러 가치를 보고 야 빠져나가자. 예. 야 안 되겠다. 이거 투자했다. 그렇기 얼마든지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그 투자자들은 보면 예민해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이득을 안겨주겠다고 하면요 확 무너집니다. 물론 예, 그거는 뭐 그런 대적 전선의 문제가 특히 아니라서요. 뭐 네,
주식 투자나 이런 문제에 그거 민감하죠. 예민합니다. 정말 그때 제가 흐름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한참 이제 이rak 침공한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보면요, 여의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진짜 저기 첫날 아침 9시에 장 시작되면 딱 달러 사인 붙이고 시작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의 어떤 그 예, 그런 면도 있어요. 또 반면도 있죠. 그 제가 네네. 말한 친미국적인 그런 성향이 강해진 것도 있지만 예전에 1988년도 그 서울 올림픽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옛날 갑자기 그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지금 제 하나하나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운동장에 모였던 사람들 다수가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소련이죠, 당시 소련. 그렇죠. 다 소련을 응원했어요. 그랬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아마 오. 지금 그 인터넷 들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깜짝 놀랐고 예. 그럴 정도로 우리 이 민족 의식 저변에는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네네. 미국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강하죠. 네, 뭐 미국이 잘못한 거 많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해줬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네, 미국 한거 조선일보에서 지적한 것 중에 네네. 하나가 또 그때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글쎄 경우에 말이야, 800만 평이나 되는 거를 저렇게 800만 평에다가 그 100억 거기- 달러 이상을 돈을 들여가지고 네. 사실은 그건 거기 저 중국 렌트 받나요, 우리? 그렇죠. 안 받죠. 렌트가 아니고 돈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집 빌려주고 그렇죠. 그것도 영구임대.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비까지 내주는 거 방위비 아닙니까? 분담이라고 하는 이거는 게 좀 말은 분담금이지 사실은 주둔비를 우리가 내주고 내주는 있는 거 거죠. 있지 않습니까? 1조 그래서 5천억 달러, 1조 5천억 그러니까. 원이나 지금 트럼프는 그걸 무슨 50조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임금 인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 현금 인출기다. 얼마든지 내가 돈 받아낼 돈 받아낼 수 수 있다. 그거 갖다 그거 미국 유전- 유권자들한테 자기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죠. 오늘 하여튼 굉장히 불안하고 어두운 소식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좀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밝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길 바라고요. 네, 오늘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